예, 지금 시간에는 행렬의 고유값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기본적으로 고유값 문제는 양자역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집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우리가 그 슈리딩거의 방정식 그리고 하이젠버그의 행렬역학 이제 그런 거에서도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 행렬에서 나온 거예요. 행렬의 고유값이라고 하는 것. 이제 고유값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유값이라고 하는 아이겐밸류 프로블럼. 예,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의 정의는 AX는 람다 X. 이게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람다를 이때 이거를 우리가 아이겐밸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X를 아이겐 벡터라고 얘기하죠. 예. 원래 이제 아이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고유라는 말인데 이거는 독일어예요. 독일어. 그래서 저는 그 옛날에는 저는 아이젠 벡터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게 그 아이겐이라고 하는 고유라고 하는 그 독일어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도대체 고유 벡터가 되는가 하는 이제 그런 거죠. 그 지난 시간에 뭐를 배웠냐면 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로테이셔널 트랜스포메이션을 배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x 벡터가 있는데 x 벡터에 대한 로테이셔널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벡터를 만드는 거를 우리가 배웠죠. 네, 그런데 지금 요거를 보면 지금 요 AX라고 하는 거를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로테이션 어떤 그 트랜스포메이션이거든요. 얘는 그러니까 어떤 벡터를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켰더니 어떤 벡터를 지금 트랜스포메이션 시켰더니 새로운 벡터 x 프라임이 되지 않고 뭐가 됐느냐? 자기 자신이 됐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이 앞에 자기 자신의 상수배가 이제 있어야 되죠. 이제 기본적으로 비례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보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을 했더니 새로운 벡터가 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됐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그 리니어 벡터죠, 얘가. 리니어 벡터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거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어떠한 종류의 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문제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제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느낌이 올 겁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게 왜 중요한지 잘 느낌이 없을 거예요. 원래 이제 그 요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은 그 지금 뭐 예를 들자면 아프켄 책을 기준으로 보면 원래 행렬에 대해서 설명하고 벡터에 대해서 설명하고 벡터의 그 일반적인 그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이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 그 다음에 나와요. 근데 저희들은 이 행렬 다음에는 이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 그대로 이어지는 걸로 생각을 해서 그 아프켄 책으로 보면은 지금 6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벡터는 벡터와 텐서는 중간에 이제 그 떼어버리고 그거를 이제 다음으로 미루고요. 그 행렬을 이어서 그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으로 바로 이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 그 양자역학의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그 양자역학에서의 기본적인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이 하이젠버그의 슈리딩거의 슈리딩거 방정식 이때 그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 이용이 되죠. 여기서 이때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 바로 이 해밀토니안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오는데요. 여기 해밀토니안은 우리가 에너지 오퍼레이터거든요. 에너지 오퍼레이터라는 거는 우리는 EM분의 P제곱 플러스 포텐셜. 이게 이제 카이네틱 에너지고 이게 포텐셜 에너지. 이제 카이네틱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요건데 실질적으로 그 하이젠버그는 요거를 오퍼레이터로 생각을 하죠. 미분 오퍼레이터. 그래서 푸사인은 웨이브 펑션이고요. 얘는 이제 파동함수라는 걸 기술을 하는데 파동함수의 제곱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얘는 전자의 일렉트론 덴시티에 비례를 해요. 얘가 이제 그리고 얘가 이 모멘텀이라고 하는 거는 I분의 H바의 파셜 X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론 이제 3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얘가 이제 그레디언트라는 걸로 나타납니다. 1차원적으로는 그냥 DDX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그 미분 연산자에 의해서 우리가 해밀토니언은 마이너스 2n분의 h바 제곱에 d제곱 dx제곱이라고 하는 미분 연산자, 그리고 포텐셜, 이걸로 주어지는 연산자고요. 그래서 이러한 미분 연산자에다가 이 웨이브 펑션을 가했더니 여기에 뭐가 튀어나오더라? 여기 에너지가 튀어나오더라는 거죠. 요거 그래서 이게 바로 이게 딱 보면 이 오퍼레이터, 이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가 웨이브 펑션에 작용을 했더니 여기에 웨이브 펑션이 그대로 있고 뭔가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이제 아이겐밸류인데,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그 매트릭스에서 얘기하는 아이겐밸류 프로블럼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그 역사적으로 보면 원래 양자역학이 났을 때 그 하이젠버그는 행렬을 이용을 해서 행렬역학이라는 거를 만들었고요. 행렬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이때 해밀토니안 자체가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매트릭스에서 나타나는 아이겐밸류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겐밸류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그 하이젠버그에서 나왔는데, 이제 그런 거를 슈레딩거는 새로운 관점인 우리가 그 미분 오퍼레이터로 작용을 함으로써 미분 오퍼레이터가 이렇게 그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으로 대칭되는 이제 그런 걸로 해서 미분 방정식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히스토리가 있었고요. 물리적으로는 그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수학적으로는 어떤 벡터의 트랜스포메이션을 했더니 자기 자신의 벡터가 되는 것, 이제 그걸 바로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네모식을 이제 요 빨간 박스를 생각을 해보니까 요 빨간 박스를 가지고서 우리가 요거를 그 왼쪽으로 이제 그 해보면 얘가 A 매트릭스, 그 다음에 람다, 여기 유닛 매트릭스가 있는 거죠. 유닛 매트릭스, 요 x 이퀄 제로라는 모양이 돼요. 이 얘기는 요 x가 제로일 수가 있는데, 요 x가 제로인 거는 그냥 트리비얼 솔루션이죠. 근데 얘가 이제 얘가 x가 제로가 아닌 그 논 트리비얼 솔루션을 가지려면 논 트리비얼 솔루션을 가지려면은 only if 어떤 경우에만 갖느냐, 얘가 이제 그 역행렬, 요 디터미넌트, 여기 a 람다 i라고 하는 거, 이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라고, 만약에 이거의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라고 하면 얘 역행렬이 분명히 존재할 거잖아요.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여기 0에다가 인버스 매트릭스를 가하면 여전히 0이기 때문에 x 이퀄 제로라고 하는 트리비얼 솔루션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이제 0분의 0꼴이 돼서 역행렬이 가지면 안 되잖아요. 역행렬을 가지면은 x 이퀄 제로라고 하는 트리비얼 솔루션만 갖고 있기 때문에 0이 돼야만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고,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아야만 여기에서 x 이퀄 제로라고 하는 트리비얼 솔루션이 아닌 논 트리비얼 솔루션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성 방정식. 예, 그래서 특성 방정식을 이제 써보면요. 특성 방정식은 우리가 여기 그 A11 마이너스 람다, A12, A13, A21, A22 마이너스 람다죠. 왜냐면은 여기 람다가 지금 다이고널 텀에서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0이기 때문에, 그래서 A33 마이너스 람다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A23, A31, A32 이런 식으로 이거의 디터미넌트, 얘가 0이야만 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에서 나오는 세큘러 이퀘이션이라고 얘기하고요. 세큘러 이퀘이션이 나오면 이 방정식은 지금 3x3 디터미넌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람다의 3차 방정식이 나오죠. 그래서 3차 방정식을 풀면은 여기서 그 람다를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람다를 구할 수 있어서 그러면 이제 그 실질적인 우리가 오리지널 매트릭스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아이겐밸류를 구하고 아이겐 벡터도 구한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장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아이겐 벡터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 아이겐벡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러한 그 타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타원이 있는데 타원에서 XY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요 XY는 이쪽에서 그 대칭성을 생각을 해보면 대칭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적당한 우리가 그 로테이셔널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가지고 얘가 로테이셔널 트랜스포메이션을 잘 했더니 얘가 이러한 모양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이제 로테이셔널 코디네이트를 잘 잡으면 이 뭔가 이제 대칭성이 그 좀 더 높은 대칭성을 갖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환을 시킬 수가 있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때 나타나는 베이시스 벡터, 베이시스 벡터고요.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그 시메트리를 좀 더 그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는 시메트리를 단순하게 하게 하는 트랜스포메이션, 그걸 우리가 다이고널라이징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해요. 왜 다이고널라이즈 한다는 거는 나중에 이제 보면 다음 시간에 알게 될 거예요. 다이고널라이징 매트릭스 또는 이제 다이고널라이징 트랜스포메이션. 다이고널라이징 트랜스포메이션에서의 그 베이시스 벡터에 해당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 다이고널라이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그 시스템을 기술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이 다이고널 텀만 살아남고 오프 다이고널 텀을 0으로 만드는 거를 우리가 다이고널라이즈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는 이제 물리 문제를 풀면 이제 이해가 되고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어떤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어떤 그 복잡한 시스템을 단순하게 표현하게 하는 그런 일종의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수학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어떤 의미를 생각하기 이전에 수학적인 정의에 의해 가지고 요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 어떻게 풀어지는지 한번 이그젬플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트릭스가 이제 2, 1, 2, 3인 경우에 우리가 여기 벡터는 x1, x2 이제 그 2차원 벡터죠. 2차원 평면 위에 있는 벡터인데 이때 이제 2차원 평면 위에 있는 벡터를 21, 23으로 21, 23으로 트랜스포메이션 시켰더니 그 x1, x2 자기 자신이 되면서 얘가 이제 람다 값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보면은 제일 먼저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풀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디터미넌트 2 마이너스 람다, 3 마이너스 람다 요 다이고널 텀에서 람다 값을 빼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은 얘는 이제 그 2 마이너스 람다, 3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2가 되죠. 네, 그러면은 이걸 풀면은 람다 제곱 마이너스 5 람다 플러스 2, 3은 6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4. 그래서 0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얘는 이제 람다 마이너스 4, 람다 마이너스 1은 0이 돼서 이 고유값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람다 1은 1, 보통 이제 저는 이 람다 1, 람다 2에서 작은 거를 람다 1으로 써요. 람다 2를 4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숫자가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아이겐밸류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두 개의 아이겐밸류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아이겐밸류에 의해서 만약에 첫 번째 그 람다 1이 1인 아이겐밸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원래 문제가 여기 2, 1, 2, 3에다가 x1, x2가 했더니 얘가 람다가 1이니까 x1, x2가 됐다는 얘기죠. 이제 이런 얘기는 지금 다시 이걸로 연립방정식으로 쓰면은 2x1 플러스 x2가 x1이 됐다는 얘기고, 이거는 2x1 플러스 3x2가 x2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써보면은 얘가 이제 x1 플러스 x2가 0이고, 여기서는 이제 여기도 똑같이 2x1 플러스 2x2가 0이기 때문에 똑같이 x1 플러스 x2가 0인 똑같은 식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지금 여기서는 변수에 해당되는 것이 x1과 x2 두 개인데, 변수가 두 개면은 방정식도 두 개여야지 풀리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수든지 간에 요 x1, x2가 서로 간에 부호가 반대인
요 x1 플러스 x2가 0이라고 하는 것만 만족을 하면은 아무거나 다 이거는 만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이제 벡터기 때문에 얘는 어떠한 값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 1과 마이너스 1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요 x1 우리가 벡터라고 하는 거가 지금 x1, x2잖아요, 얘가. 근데 얘가 지금 일반적인 임의의 수 a를 가져도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거를 우리 이제 그 노멀라이즈를 일반적으로 노멀라이즈 시킵니다. 그러니까 크기를 1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크기를 생각을 해봤더니 얘 크기는 이제 a제곱 플러스 a제곱이 돼가지고 스퀘어 루트 2a가 되고 얘가 1로 만들려면 a가 이제 스퀘어 루트 2분의 1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노멀라이즈 시킨다고 하면은 이때 람다 1에 대해서 하나의 벡터가 나오는데 대응되는 벡터가 하나가 나오죠. 여기서 그 2분의 1에다가 1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대응되는 벡터 하나가 나와서 얘가 바로 이제 하나의 람다 1에 대한 아이겐 벡터라는 얘기죠. for the eigenvalue 람다 1은 1에 대한 아이겐 벡터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가 이제 람다 2가 4인 경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이 매트릭스를 이제 다시 그대로 써주면 21, 23, 21, 23, x1, x2 얘가 아이겐밸류가 4가 됐죠. x1, x2 그래서 이것도 다시 연립방 정식을 써보면은 이제 2x1 플러스 x2가 4x1이 됐고요. 그 다음에 2x1 플러스 x2가 얘가 4x2가 됐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니까 다시 이제 2x1 여기가 이제 위에서 살펴보면은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2x1 마이너스 x2가 0이죠. 첫 번째. 그리고 이것도 보면은 2x1 마이너스 이게 3이죠. 3. 이게 3이죠. 3. 그러니까 3x2 여기 3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제 2x1 마이너스 x2가 돼요. 그래서 x2는 2x1이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을 하는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그 x1을 그냥 a라고 칩시다. x1을 a라고 치면 물론 여기서 이제 그 y라고 합시다. y 벡터가 x1을 a라고 치면은 x2는 2a죠. 그러니까 a로 묶으면은 1, 2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그럼 이것도 노멀라이즈를 시켜보면 y의 절대값을 생각을 하면은 a제곱 플러스 4a제곱이 돼가지고 이거는 스퀘어 루트 5a가 되거든요. 얘가 1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a는 스퀘어 루트 5분의 1이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때 두 번째 벡터는 a가 1 오버 스퀘어 루트 5가 돼서 1, 2가 된다는 얘기죠. 얘가 이 두 번째 벡터고 얘가 아이겐 벡터 for 람다 2가 4인 경우에 대해서의 아이겐 벡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의미는 아직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그 수학적 정의에 의해 가지고 충실하게 따라서 한번 계산을 해본 겁니다. 지금 이제 2x2 매트릭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만약에 3x3 매트릭스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3x3 매트릭스인데 2, 0,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2, 0, 마이너스 1, 0, 2 이렇게 주어져요. 그럼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이제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풀어야 되겠죠. 디터미넌트 2 마이너스 람다, 2 마이너스 람다, 2 마이너스 람다 이 다이고널 텀에서 람다를 빼주고 0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 0 이거 디터미넌트 이렇게 해주면은 2 마이너스 람다의 3승 그리고 이건 0, 0 이렇게 해주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람다
해주고 그 다음에 0, 0 예,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2 마이너스 람다가 공통적으로 있으니까 이거는 2 마이너스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 얘가 지금 0이잖아요. 그러니까 람다는 람다 1은 2 그리고 2 마이너스 람다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하나 있으니까 람다 2는 여기에서 플러스인 경우에 보면은 람다가 그러니까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람다가 3 람다 3는 얘가 플러스인 경우에는 얘가 1이죠. 예, 이렇게 이렇게 세 개의 아이겐 밸류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람다 1이 2인 경우 이 매트릭스가 얘가 2, 0, 마이너스 1, 0, 2, 0, 마이너스 1, 0, 2였죠. 그리고 x1, x2, x3였어요. 근데 그랬는데 얘가 아이겐밸류가 2였습니다. 2, x1, x2, x3.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여기 2x1이니까 이거를 이제 매트릭스 폼으로 다시 써보면요. x1에다가 이제 그 2x1이 있으니까 여기 0이죠. 0, 0,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x2, 여기 0, 0, 0입니다. 그 다음에 2x3, 여기도 2x3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0이 돼요. 얘를 이제 이쪽으로 넘겨보면, 그래서 x1, x2, x3가 이제 얘가 0이 되거든요. 이걸 정리해보면. 이 얘기는 지금 x1하고 x3는 0이 된다는 얘기고요. x2는 지금 여기서 arbitrary 아무거나 0은 0 곱하기 x2는 0이니까 아무 숫자나 이면 되는데 우리는 가급적이면 노멀라이즈 시킨다고 했으니까 얘 크기를 1이라고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벡터 x1은 여기가 x0, 1, 0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아까 람다2가 얘가 3인 경우 여기 위에 람다2가 3이죠. 3인 경우도 다시 보니까 2, 0, 마이너스 1, 0, 2, 0, 마이너스 1, 0, 2 x1, x2, x3 얘가 이제 3이죠. x1, x2, x3 그래서 봤더니 3x1 이걸 넘겨보니까 여기는 2x1 2x1이고 이제 우변은 3x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2가 여기 2, 3이니까 여기도 0 마이너스 1, 0 그리고 2x3 3x3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x1, x2, x3 이컬체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이제 x1은 마이너스 x3라고 하는 게 이 첫 번째 행이랑 세 번째 행에서 똑같고요. 그 다음에 x2는 0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이 arbitrary 그러니까 여기서 노멀라이즈를 우리가 시키면 우리가 그 x2 벡터는 지금 여기서 그 a 0 마이너스 a로 이렇게 써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봤듯이 1, 0, 마이너스 1인데 이걸 노멀라이즈를 시키면 얘가 이제 1 over square root 2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0, 마이너스 1. 이 노멀라이즈 시키면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 얘가 바로 이제 람다가 3에 대한 아이겐 벡터죠. 그리고 세 번째 람다 3가 이제 1인 경우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람다 3가 1인 경우라서 그대로 이제 써보겠습니다. 여기에 1이기 때문에 x1이 1이니까 여기 1, 0,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2에서 1 빼니까 1, 0, 마이너스 1, 0, 여기는 2에서 1 빼니까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1, x2, x3 얘가 0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 첫 번째 항에서 이제 x1하고 x3 그 같고요. 이 마지막 항도 마찬가지고 x2는 0입니다. 그러니까 x3는
x3 벡터도 마찬가지로 스퀘어 루트 2에 여기서는 1, 0, 1 이렇게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아이겐 벡터가 3개가 이제 이렇게 나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러한 아이겐 벡터가 지금 사실은 아이겐 벡터끼리는 오토고널하다는 걸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아이겐 벡터를 다시 한번 여기다 밑에 써보겠습니다. 지금 x1은 어떻게 되느냐면 얘가 0, 1, 0이죠. 0, 1, 0. 그 다음에 x2는 1 over square root 2에 1, 0,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3는 얘가 이제 1 over square root 2에 1, 0, 1입니다. 사실은 얘가 오토고널하다는 거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한번 기하학적으로 살펴보면 얘가 ijk 이게 코디네이트를 보면 얘가 첫 번째 x1이 가리키고 있는 거는 y축 방향이거든요. 이쪽이 이제 x1 방향의 단위 크기가 1인 x1입니다. 그 다음에 x2는 이제 1, 0,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x가 1,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얘가 이쪽 방향을 이렇게 향하는 걸로 알 수 있어요. 얘가 지금 x2죠. 그 다음에 x3는 이제 여기 x 방향 1, 그 다음에 0, 1. 그래서 이쪽에 돼가지고 얘가 이렇게 돼서 얘가 x3예요. 근데 서로 간에 얘가 수직이거든요, 다. 이게 기본적인 로테이션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얘가 이거 같은 경우에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y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로테이션 시킨 거가 되는 거네요. 요 매트릭스가. 이렇게 봤더니 이제 느낌이 오죠. 아, 이거는 y축 방향으로 로테이션 시킨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토고널한지를 이제 여러분들 쉽게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x1 벡터랑 x2 벡터 이거를 이제 도트 프로덕트를 해보면은 x1의 트랜스포즈와 x2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물론 x2가 트랜스포즈 해도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크기는 1 over square root 2가 2분의 1이 있고 0, 1, 0. 그 다음에 얘는 x2는 1, 0, 마이너스 1.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얘는 0, 0, 0. 그래서 0입니다. 물론 이제 x2랑 x3도 마찬가지고요. x3도 해보면은 얘가 이거는 스퀘어 루트 2가 2번 있으니까 2분의 1에다가 1, 0,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0, 1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0이죠. 그리고 x3랑 x1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해보면은 얘가 스퀘어 루트 2분의 1에다가 1, 0, 1 하고 0, 1,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도 0, 서로 간에 이제 오토고널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좀 더 이제 물리적인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물리적인 문제, 이제 coupled harmonic oscillator. 이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용수철 문제잖아요. 그래서 용수철이 이렇게 묶여 있는데 질량 M인 용수철이 이렇게 2개가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용수철의 크기는 다르지만은 지금 질량은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제가 원래 그림을 못 그려서 여기 이제 벽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얘가 벽에 붙어 있고 물론 여기 마찰력은 없다고 가정을 합니다.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매스고 그 다음에 스프링 컨스탄트는 다 K로 같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랬을 때 얘가 이제 X1만큼 움직이고 얘가 이제 이퀄리브리엄 상태에서 X2만큼 지금 움직이는 경우에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F1 같은 경우 F1 X방향으로 F1의 X방향으로 살펴보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KX1 이 restoring force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이제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이제 마이너스 KX1이 생기고 이쪽 방향으로의 힘이 생기는데 그거는 실질적으로는 얘가 K의 플러스 방향으로 X2-X1만큼 얘가 생겨요. 그리고 얘는 F는 MA이기 때문에 MX1의 2도트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되죠. 여러분들 지금 아마 역학을 아마 듣는 친구들이 많을 건데요. 이제 역학 원도 필수기 때문에, 그래서 역학 수업을 들으면 하모닉 오실레이터 문제가 나올 건데, 아직 커플드 하모닉 오실레이터에 대한 거는 아직 안 나왔을 겁니다. 왜냐면은 커플드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2학기 부분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이 하모닉 오실레이터 문제는 기본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미리 이런 문제를 풀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얘가 F2, 요게 지금 요 첫 번째 항은 이 좌측으로 이제 restoring force가 생기고, 이제 그리고 두 번째 항은 우측으로 restoring force가 생기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스 2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매스 2에 대해서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2에 대해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 방향으로 restoring force 이렇게 이제 restoring force가 생기는데, 마이너스 kx2 플러스 k의 x1 마이너스 x2 이렇게 이제 생길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원이 중심이기 때문에, 원이 중심이어서 여기 x1이 마이너스가 돼요. 왜냐면은 리스토링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x1 입장으로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x1이 매스 1에 대한 force는 x1이 마이너스가 되고요. 여기서 f2에 대해서는 x2가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여기 이제 부호를 조심하면 돼요. 그런데 얘가 F는 MA, x2에 대해서 이 2도트는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죠. 그래서 양변을 이제 이게 첫 번째 식, 이게 1번식, 이게 2번식이라고 하면, 이게 양변을 m으로 나누면 첫 번째에서는 x1 2도트 플러스 m분의 얘가 여기 마이너스가 두 개가 있으니까 지금 이거를 이제 우쪽 항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m분의 2k x1 마이너스 m분의 kx2 이퀄체로 이런 식이 됩니다. 1번식으로부터. 2번식도 보면은 x2의 2도트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마이너스 2kx2가 되니까 우항으로 넘기면은 m분의 2k의 x2 마이너스 m분의 k x1 이퀄체로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이제 사실은 이거 미분 방정식을 풀려면 이제 상미분 방정식을 배워야지 되는데요. 상미분 방정식을 몰라도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x1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고 x1은 미분 안 하고 x2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미분에서 어떤 요 x2를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요 x2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x1을 두 번 미분하고 그랬더니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함수가 두 번 미분해서 자기 자신이 되는 함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익스포넨셜 함수, 그 다음에 코사인과 사인 함수. 코사인과 사인 함수는 두 번 하면은 자기 자신이 되는데 사실 정확하게 자기 자신이 되진 않죠. 왜냐면 코사인은 이제 코사인과 사인은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고 어떤 팩터가 튀어나오죠. 그죠? 이제 그래서 이러한 코사인과 사인 또는 익스포넨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얘가 익스포넨셜 함수, 코사인과 사인을 포함할 수 있는 익스포넨셜 함수로 표현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이거의 솔루션일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드시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트라이얼 솔루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물론 이제 이 미분 방정식을 푸는 정확한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상미분 방정식 할 때 정확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요 x1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x2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얘는 뭔가 익스포넨셜 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임의의 앰플리튜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익스포넨셜 i 오메가 t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 여기서 오메가는 왜 익스포넨셜 i를 썼냐? 왜냐면은 이거의 솔루션은 코사인이든지 사인이든지 아니면 익스포넨셜이든지 이렇게 될 건데, 코사인과 사인을 포함하는 익스포넨셜은 우리가 익스포넨셜 i 오메가 t죠. 익스포넨셜 i죠. 왜냐면은 익스포넨셜 i 세타는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니까요. 우리는 이제 코사인과 사인이 다 포함하고 있는 물론 i 세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얘가 그 오일러 공식에 의하면은 익스포넨트 I 세타가 가장 일반적인 모양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요거를 그 오메가는 뭔지는 나중에 이제 이걸 정해보면 알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exponential I 오메가 t. 사실 오메가 t는 뭐냐면 얘가 oscillation frequency예요. 얘가 이제 오실레이션 하기 때문에 얘가 그 진동을 하는 진동 주파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트라이얼 솔루션으로 생각을 하면 x1을 두 번 미분하면은 얘는 이제 i 오메가가 두 번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튀어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x1은 똑같습니다. 왜냐면은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익스포넨셜을 미분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x2도 두 번 미분하면은 자기 자신은 안 변하면서 i 오메가가 두 번 나오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2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그 x1을 두 번 미분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플러스 먼저 쓰면 n분의 2k 쓰고 x1의 2도트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x1이었죠. 그래서 x1 마이너스 n분의 k x2 이퀄 제로 이렇게 되고요. 여기 x2도 마찬가지로 물론 x1을 먼저 써봅시다. x1을 먼저 써보면 마이너스 n분의 k x1 그 다음에 플러스 n분의 2k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2 이퀄 제로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걸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매트릭스 모양으로 쓰면은 얘가 여기는 n분의 2k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n분의 k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n분의 k 여기는 n분의 2k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요거에 x1, x2 이퀄 제로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이건 이미 아이겐밸류 프로블럼 모양이 돼 있네요. 이미.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서 오메가 제곱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아이겐밸류 람다의 모양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메가 제곱을 여기 람다를 오메가 제곱으로 해서 아이겐밸류를 그대로 써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거가 non-trivial 솔루션을 가지려면 이거 디터미넌트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n분의 2k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n분의 2k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n분의 k 마이너스 n분의 k 이거의 디터미넌트 해보면은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n분의 2k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n분의 k의 제곱 여기가 0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n분의 2k가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n분의 k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메가 제곱이 바로 람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플러스인 경우에는 n분의 3k 또는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n분의 k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첫 번째 얘가 오메가 1 제곱 얘가 이제 n분의 3k를 람다 1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 매트릭스 모양을 이제 다시 쓰면은 마이너스 n분의 k죠. 여기는 마이너스 n분의 k 마이너스 n분의 k 그 다음에 n분의 2k 마이너스 n분의 3k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n분의 k x1, x2 이퀄 제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n분의 k가 다 똑같이 있으니까 x1은 마이너스 x2가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의 벡터는 x1 벡터는 크기를 이제 노멀라이즈 시키면은 1 오버 스퀘어 루트 2에 1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죠. 예. 물론 이제 마이너스 1, 1로 써도 돼요. 예, 사실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얘가 n분의 k의 아이겐밸류를 갖고 있는 경우인데 여기 n분의 2k 마이너스 n분의 k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n분의 k 그리고 마이너스 n분의 k 마이너스 n분의 k가 되죠. 이거에 x1, x2 이퀄 0. 여기서는 이제 x1이 x2가 되는 조건이 나와서 이 두 번째 아이겐밸류는 1 오버 스퀘어 루트 2에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이제 두 개가 다 오토고널하죠. 왜냐면은 x1 다트 x2에 보면은 2분의 1에다가 1, 마이너스 1에다가 1, 1이기 때문에 얘는 0이잖아요. 이제 물론 기본적으로 이 오토고널리티 그 아이겐벡터 여기서부터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이겐벡터라고 하는 거는 오토고널 이치하다. 서로 간에 이제 오토고널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푼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는 얘가 오토고널 베이시스 벡터를 찾는 과정입니다. 이제 충분히 이해됐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로테이션을 했는데 어떤 그 벡터를 로테이션을 하든지 간에 어떤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을 했더니 그 기본적으로 나오는 벡터가 그 어떤 그 오토고널을 갖고 있는 베이시스 벡터의 모양으로 나오게 되는 것. 이제 그게 바로 이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의 핵심이에요. 예.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거의 물리적 의미에 대해서는 계속 이어나가면서 좀 더 감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